넘쳐나는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속 있는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건강팩트. 안녕하세요, 정다정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사람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약 5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인식이 부족해 방치하다간 어깨 관절염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깨 통증의 주범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2차 질환으로 진행되는 회전근개 파열.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면 좋을지 건강 팩트에서 체크해 드립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질환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도 높고 또 7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50% 이상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40대 이후가 되시면 노화로 인해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합니다. 마치 옷을 오래 입으면 옷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지고 닳아져서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고 90% 이상의 원인은 퇴행성이 되겠습니다. 네. 중년층에서는 이 회전근개 파열을 50견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목 디스크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네, 이 어깨 힘줄은 즉 이 회전근개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노화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뼈에 가서 부착하는 부위가 이 부위가 되는데요. 대개의 파열은 어깨 힘줄이 뼈에 가서 부착하는 이 부위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이 부위가 점차 진행을 하게 돼요. 즉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수술을 하라고 할까봐 병원을 찾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회전근개 파열은 중장년층의 환자가 많아 또 수술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신 분들이 많이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어떤 통증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골수 자극 재생술은 이 비수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찢어진 회전근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재생을 촉진한다라는 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모니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초음파로 병변 부위를 관찰을 하면서 이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취가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고요. 이후 특수한 바늘로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 아래의 뼈에다가 작은 1mm 정도 크기의 구멍을 여러 개 뚫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린 생성된 구멍에서 골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골수에는 우리 몸의 그 조직 치유를 촉진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5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서 골수가 배어 나오게 되는데 이 골수 안에 내재된 치유 성분을 이용을 해서 힘줄 재생을 촉진한다라는 것이 골수 자극 재생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 후 어깨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파열된 힘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를 너무 사용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깨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찢어진 힘줄은 봉합이 되어도 어깨가 굳어지는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십견의 예방 운동법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활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여야 하고요. 너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오히려 회전근개 파열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계추 운동이 있는데요. 허리를 9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어깨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하실 때 10번씩 해주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을 작게 그리고 조금 통증이 괜찮아지면은 원을 점점 크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시계추 운동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이 되겠고요. 시계추 운동법이 좀 익숙해지시는 경우에는 책상을 이용해서 슬라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팔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하신 분들은
어깨를 올리세요 하시면 이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워낙 오래 안 쓰셔서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45도 각도로 어깨를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숙이시면 됩니다. 마치 왜 야구 선수가 그 도루할 때 슬라이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하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45도 각도로 팔꿈치를 펴고 완전히 겨드랑이가 붙을 때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통증이 급격하게 온다 할 때는 중단하고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슬라이딩한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닿을 때까지 자세를 유지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13시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한 2가지 운동법 정도가 회중근개 파열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혼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금메달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